이거 청소하다가 이거 나왔는데 여기 재밌는 사진 많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국제 결혼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국제 결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영상을 보니까 뭔가 뻔한 이야기를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현실적이고 다른 각도에서 국제 결혼의 장단점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꼭 국제 결혼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네 추천합니다. 네, 저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결혼한 지 한 5년 됐는데 한 300%, 1000% 만족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조건보다는 사랑을 위주로 본다는 게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나쁘게 왜곡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 한국 여성이 꼭 조건만 따진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약간 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결혼했을 때 이제 삼시세끼 밥도 못 먹고 뭐 같이 지낼 공간도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지?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같이 지낼 공간 있고 뭐 같이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으면 뭐 괜찮아. 네,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조건이 우선이 아니고 사랑이 우선이에요. 이건 진짜 좀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뭐 네, 관심 네, 주고 네. 그런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랑과 조건이 둘 다 전제가 되어야만 거기서 결혼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회적인 시선이라면 이 외국인과의 결혼에서는 사랑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그치.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그래서 조건은 최소한의 조건만 되면 된다. 그래서 저희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30대 중후반이었지만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적으로 뭐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직업도 뭐 딱히 뭐 없었고 이제 아내를 딱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까밀라 몇 살이었지? 한 다섯. 뭐 24살. 24살이었지. 물론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결혼을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럼 우리 그 회기동에서 원룸에서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 그러니까는 까밀라가 너무 당연하게 그러면 뭐 어디 뭐 바로 신혼부부인데 뭐 무슨 뭐 아파트에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근데 말도 안 되잖아. 나는 그런 거 몰랐어. 뭐 아파트 뭐 빌라. 그래서 그냥 거기 내가 살았던데 그치. 그냥 계속 같이 살아도 된다. 거기가 한 10평쯤 되는 원룸. 원룸이었는데 그럼 뭐가 문제야? 거기서 살면 되지 막 이랬었고 저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모은 게 있으니까 좀 합해서 그럼 한 투룸으로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너도 열심히 해서 아파트를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 했는데 까밀라가 뭐 아파트? 왜 굳이 아파트를 가? 여기 투룸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몰랐어. 그냥 차이를 사실. 그래서 그냥 거기도 만족스러웠으니까. 그치. 기본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든 뭐 불가능하든을 떠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제 아내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그렇게 저랑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이 때쯤 되면은 만나면 이제 돈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까밀라의 그 외국인 친구, 외국인 부부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 보면 확실히 이게 덜해요. 그런 진짜.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저희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들. 뭐 남편이랑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아기가 오늘 이렇게 했어요. 뭐 힘들게 했어요. 맞아. 좋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경제적인 뭐 돈 얘기를 전혀 뭔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요. 안 해. 그냥 일단 관심이 별로 없어. 관심이 남이 어떻게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해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바로 외국인과의 산다는 거는 이게 좀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좀 동양권이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주변에 타인의 시선을 좀 신경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장점이 솔직히 저는 이거의 장점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남의 배려. 남을 배려해주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더 도와주려고 하고 신경 써주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이걸 생각해 보면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조건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도 약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살아가는 데만 문제가 없다면 내 남편의 직업이 뭔지 뭐 내가 어디 사는지 이런 게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삶이 행복하면 뭐 그걸로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기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남이 저에게 바라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눈치를 좀 덜 보니까 남들이 뭐라 할까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제 아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약간 부러운 거야. 아, 얘는 되게 편하겠다 삶이. 누굴 만나고 오더라도 뭐 누구랑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재밌었네.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재밌네. 막 이런 느낌이죠. 쟤는 저런 게 있고 쟤는 뭐 어디 살고 이런 게 아니고 난 오늘 재밌었어. 약간 자기중심적이야. 생각하는 게. 우리는 뭐냐면 그런 게 없어. 막 뭐 러시아에선 뭐 어느 동네에서 사는지 뭐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삶에 집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 생활에서도 큰 차이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랑 까밀라는 각각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각각의 행복이 모여서 가정의 행복이 된다 약간 이런 주의라서 내가 혼자 살 때 행복이 이 정도였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결혼해서 더 큰 행복이 생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가정으로 복귀하면 플러스 알파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개인의 행복을 많이 할애해서 많은 거를 내가 희생을 하면서 가정의 행복에 보탠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피곤한 날은 집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거 못하고 많은 부분을 또 할애해가지고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남편의 행복, 아내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지켜준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행복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집, 가정 이런 게 삶의 안식처 딱 그 느낌이에요. 안식처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이게 왜냐면 연애할 때만 해도 생각해 보면 뭘 요구하는 게 많아. 내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봤는지 모르겠지만 뭘 해줘야 돼. 너와 나 남자친구니까 이런 거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잘 챙겨주지도 못하긴 했지만은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내 먼저 결혼한 유부남 친구들이 겁도 많이 줬어. 야 결혼하면 너 이런 것도 못해. 응? 너 뭐도 못하고 이렇게 진짜? 해야 돼. 이런 게 많았어. 그래서 진짜? 그래서 사실 나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이제 외국인과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았을 때에 비해서 결혼했을 때 그 저의 행동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야. 그냥 진짜 플러스 알파인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사랑해주는 게 있다. 바꾸라고 하면 안 되지. 뭐냐면 바꾸라고 하면 바꾸지도 않고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몇십 년 살았는데 바뀌지도 않아. 바꾸지도 않고 참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오빠가 살아온 그 패턴이 있잖아. 삶의 패턴이 있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침해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침해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의 삶은 오빠의 삶이야. 약간 이게 좀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그건 인정해주고 딱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좀 국제 결혼했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지? 그 서로의 문화를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재밌지 그게. 내가 오빠랑 결혼 생활하면서 뭔가 혼자 한국에 있었을 때
보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 예를 들면 제사도 해보고 이런 친족 모임 같은 것도 해보고. 그게 재밌었어? 난 아, 재밌어. 맞아. 재밌어했지. 제사 엄청 나는 재밌었어. 재밌어. 나는 오빠야 저 가족분들 만나는 거 좋아해. 그렇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워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 좋고. 그리고 오빠도 러시아 와봤잖아. 그러니까 맞아. 까밀라네 친척들 만나고 물론 말이 잘 통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는 러시아어 다 하고 공부하기 있어요. 시작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면 재밌어요. 일단 뭔가 새로운 문화, 그다음에 그들의 생활 패턴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롭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장점 하나 또 있구나. 뭐. 이게 근데 이건 약간 이제 국제 결혼의 장점이라기보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도 국제 결혼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서양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굉장히 어리게 봐요.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국제 결혼 생각이 있다. 근데 나는 어차피 나이가 많으니까 뭐 외모는 포기하려지 마시고 좀 화장품도 바르시고 선크림도 바르시고 지금의 그 모습만 유지해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좀 그런 노력 보여줘도 충분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사실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막 그런 거 꾸미는 거에 별로 관심이 안 생기긴 하더라고. 그때도 안 꾸몄어. 그때 꾸민 거야 그게. 그때 선크림 엄청 바르고 했거든. 근데 이제 아내가 좀 많이 피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관리를 하려고 하죠. 되게 많이 신경 그거 써서. 잘 바르고 있어? 내가 준 크림? 그거 바르고 있지. 보자. 잘 바르고 있지. 이게 저희 감사하게도 광고가 들어온 제품인데 까밀라가 옳다구나 하고 저한테 지금 매일 발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치, 요즘 오빠 친구들한테도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지? 근데 남자들끼리 이런 게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이런 데 좀 관심이 생기거든? 그치? 많이 좋아졌대. 그러니까 여기 눈가 주름이랑 팔자 주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말끔해졌어요. 근데 이거 제가 요즘 챙겨 발라주는 이 크림 덕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메디톨드 연구소에서 나온 악시크림이라는 주름 특화 제품인데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눈 밑에 지방이 생기거나 무추림이 생기는지 아세요? 콜라겐을 잡아주면 힘이 떨어졌어요. 그치? 맞아요. 이게 피부의 탄력이 나이가 들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밑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악시크림에 들어간 이게 바로 악시라는 매니톨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성분인데요.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이 성분이 콜라겐을 결합하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 19가지를 블렌딩 잘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콜라겐보다 100배나 작대요, 분자가. 그래가지고 흡수도 잘 되고 깊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실험으로 입증된 결과예요. 눈밑 리프팅은 118%, 눈가 주름은 109%에 팔자 주름은 122%나 좋아져요. 2주 사용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도 이게 지금 바른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남자들은 성격이 급하거든. 그래서 그치. 화장품을 발랐어. 근데 효과가 바로 안 나고 에이 안 된다고 안 바른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바르고 한 1주, 2주 지나니까 효과가 나오니까 계속 바르게 되는 것 같아. 맞아. 효과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악시크림은 요즘 진짜 인기가 많아서 네이버 스킨케어 부문에서 주간 1위 그리고 일간 1위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래? 좋은 거였네. 저희 남편의 피부를 진짜 많이 바꿔준 제품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성격 급한 남자분들도 한번 사서 발라보세요. 효과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표현에 솔직한 거. 제가 결혼 5년 차긴 하지만 카메라를 켜면 약간 좀 쑥스러워서 그런 거 있긴 하지만 표현에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서로.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솔직하고 그 다음에 스킨십도 많고. 이제 스킨십이 많으려면 스킨십을 하고 싶어야 하는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연애할 때 더 강하게 느끼긴 했는데 카밀라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약간 쟤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지? 약간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그거 약간씩은 즐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좀 어깨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진짜?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 있었고. 그럼 그때 20년 전에도 그 러시아 50년 친구들이랑 전에 갑자기. 같이 다녔을 때 그때도 좋았어? 오늘의 주제는 국제 결혼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를
뭔가 이렇게 파헤치자는 게 아니고 또 과거를 잠깐만 과거도 내가 없지만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 보여줄게. 그게 어디 갔어? 아. 이거 청소하다가 이거 나왔는데 여기 재밌는 사진 많더라고. 다 봤어? 나 이거 어디서 났어? 있었어. 이게 켜져? 안 켜질 텐데? 켜졌어. 안 켜지는데? 아니야 다 켜졌어. 내가 다 이게 봤어. 몇십 년 전 건데 이게 왜 있어? 그러니까 그... 어디서 났어 이거? 엄마 줬어? 아니야 그냥 어디서 있었어. 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있었어 그냥. 그래서 뭐 켰었다고?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뭔 친구? 많네. 뭐? 그게 근데? 그때 율리아랑 카차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어. 까짜? 너 까짜야. 까짜 너 친구잖아. 누구? 다냐잖아 다냐. 미안해요 다냐. 아무튼 다 봤어. 재밌게 놀았어 그때. 나또 일단은 그렇지. 응. 아무튼 딴 얘기 하자. 그래서 주제 많은 얘기 해야지. 아니 근데 그때도 이렇게 같이 다녔을 때 이렇게 어깨가 으쓱했어? 그때는 20년 전이잖아. 그때는 국제 커플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외국인이랑 동양인 남자 같이 다니면 진짜 다 쳐다봤어. 그래서 나도 그때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친구였거든 친구. 근데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 수업 가면은 막 선배들도 와서 야 저 여자 누구야 막. 그래서 내가 뭐 친구예요 막 이렇게 했었지. 그랬어? 그치. 그렇지. 그랬구나.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을 좋아했던 거야? 그때부터 좋아했어 그러면? 그냥 외국인은 내 생각에 그거야. 누나가 있었잖아. 누나 잡지를 많이 보잖아. 맨날 내가 잡지만 봤거든 심심하니까. 공부하다가 잡지 보고 막 이러는데 잡지 보면은 외국인 모델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그게 딱 정립이 된 것 같아. 이게 아름다운 여자는 외국인 여자다. 이게 뭔가 딱 정립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여자,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하는 거지. 더 봐야 돼. 자,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뭐야? 끝난 거야? 이게 아까의 그 장점 요소가 지금은 이제 단점의 요소로 바뀌는 상황인데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뭐 이제 우리의 삶을 산다 이런 게 아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교육을 받고 소위 뭐 대치동 문화, K 교육 이런 걸 받으면 저희는 그런 거에 이렇게 막 휩쓸려지지가 않아. 그치? 실제로 거기 살고 있었을 때도 별로 휩쓸려지지도 않고 걔네는 그런가 보다 그런 교육 하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아이한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도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인지 아닌지도 몰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저랑 까밀라의 생각이 좀 갈리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최고거든.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교육률이 높고 교육의 질도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과한 것도 확실히 있죠.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살 거면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교육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영어도 좀 저는 조기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주의인데. 근데 저는 그냥 애기가 애기대로 놀고 키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왜냐면 제가 전혀 다르게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거 분명히 애기한테는 좋을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오빠랑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계속 한국에 있잖아. 그래서 우린 안 할 거야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약간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는 단계긴 한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슬슬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야. 이게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아무래도 한국인 엄마들이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이제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그 엄마들과 교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지? 저는 그 한국 엄마인 친구들 별로 아니고 그냥 없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그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친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단점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저희 가족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치. 저는 물론 한국 생활에 적응 정말 잘했고 여기 친구들도 많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뭐 별 불편한 건 없는데 그래도 가끔 그냥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자주 가야지. 자주 자주 갈수 가고 있으면- 자주 모셔오고. 근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답장을 다 해서 막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금 몇몇 분들은 까밀라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기 잘한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는 그치? 유튜브 진짜 정말 좋아요. 지금까지 국제 결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국제 결혼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국제 결혼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이번 주말에 제 러시아 친구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가지고 온 꽃인데 예뻐. 만약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국제 결혼을 결심하시고 정말로 결혼하시면 저희도 불러주세요. 저희도 꼭 가겠습니다. 축하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진짜 말 많이 했다 그지? 맞아. 가자. 이제 잘 준비해야지. 아 그 악시크림 발라야지. 이거 어디가? 이거 발라야지. 알았어. 이거 바르자. 어. 아 맞다. 구독자님들 악시크림 1+1 이벤트에 추가 할인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려요. 어디에 바르는 거야 이거?